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다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죠.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첫째, 누가 양도해야 되느냐?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우리가 법인이 양도했으면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양도를 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해서 개인이 양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시적인 양도다. 비반복적인 양도 행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반복적인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인 양도, 어제 땅 팔고 오늘 집 팔고, 이 양도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이건 매매업이라는 사업소득이 되겠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 이게 바로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 되죠. 그럼 사업소득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어떤 세금으로 납부하느냐? 종합소득세가 된다는 것. 해서 양도라는 행위는 첫째, 개인이 양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일시적인 우발적인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내더라. 그러면 반복적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다. 뭐가 되냐? 매매업,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럼 사업소득이 왜 종합소득세로 바뀌느냐? 여기에 관한 것이 바로 열거주의 과세 때문에. 열거주의 과세라는 것, 나열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소득세는 모두 8가지로 나열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과세가 된다. 이게 열거주의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세되는 소득은 모두 몇 가지로? 8가지로 나열을 하죠.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종합소득에는 6가지, 퇴직소득 7, 양도소득 8. 따라서 과세되는 소득은 종, 퇴, 양으로 나열이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 소득이 들어가 있죠. 이, 근, 배, 사, 기, 연.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는데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여자가 된다. 그래서 이근배, 사기, 연. 이렇게 6가지를 암기하면 좋겠죠. 이근배라는 사기꾼이 있는데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근배, 사기, 연 6가지가 합쳐서 종합소득이 된다는 것. 이건 시험에 나오면 나열을 해놓고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뜻만 알아두면 되겠죠. 속하는 것. 이는 뭐가 되느냐?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되겠죠. 배당소득이 되죠. 바로 이것이 사업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연금소득 해서 종합소득 안에는 근, 배, 사, 기, 연 6가지가 포함이 됐다. 이 6가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는 이자가 생겼다. 갖고 있어. 월급 받았다. 근로소득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1년 내에 한 번씩 합산을 해서 하나의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그 세금이 뭐가 되느냐? 종합소득세가 된다는 것. 해서 첫 번째 알아두실 때 종합소득 안에는 몇 가지 소득이 합산이 된다? 그렇죠. 6가지가 합산이 된다. 그 다음에 퇴직,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분류과세라 얘기하죠. 그럼 분류과세라는 건 뭐냐? 이근배 사기연은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절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퇴양은 절대로 합산하면 안 되고 얘네 셋은 구분해서 과세돼야 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류과세라 얘기하죠. 자, 시험에 많이 나올 때는 요거죠, 요거.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 되겠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은 요거죠.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퇴직과 양도소득과는 서로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요 두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8가지로 소득이 나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들어가 있고 퇴직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합산한다? No. 구분해서 과세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갖다 무슨 과세라 한다? 그렇죠. 분류과세라 얘기하더라. 해서 양도소득세 첫 시간 동안에는 용어 자체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실질과세 중요한 얘기죠. 요거는 취득세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취득, 사는 거, 양도, 파는 거, 사고 팔 때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거죠. 따라서 등기 등록, 다음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공통사항이 되겠죠? 자, 내가 미등기 토지를 샀다. 그래도 과세가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샀다. 그래도 취득세 내야 되겠죠. 양도도 똑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돼야 되겠고 미등기 토지를 팔아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처럼 등기 등록,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돼야 된다. 이걸 무슨 과세라고 그러죠? 실질과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과세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요거죠. 그렇죠? 등기 등록,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무허가 건축물 많이 나오죠. 미등기 부동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해서 요게 중요한 얘기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우리가 개강 첫날도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재산세, 종부세. 그러나 정부가 모르는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가 모르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매.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르죠. 따라서 신고를 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매수하는 사람은 뭘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취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요거를 신고 납세 제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무상으로 이전을 했다. 이건 양도가 아니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증여 또는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 사실상 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이전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상의 이전이 있고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요. 그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라고 그랬죠.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유상 이전해야 되고 사실상 이전을 해야 된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양도소득세 의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양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이 양도해야 된다. 그 다음 일시적인 양도가 돼야 된다. 반복적인 양도는 우리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돼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되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열거주의 과세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열거주의는 소득 자체를 8가지로 나열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래만 소득세, 세금이 과세가 된다. 이걸 열거주의 과세라고 그러겠죠. 그럼 과세되는 소득은 몇 가지로 나열한다? 8가지. 어떻게? 종, 퇴, 양. 종, 퇴, 양으로 구별해서 과세하는 걸 무슨 과세라 한다? 분류과세라 얘기하죠. 그리고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의 소득이 합산이 된다고 그랬죠. 6가지의 소득은 뜻은 여러분이 이름만 보면 다 알 수 있죠. 이자 받았다, 이자 소득. 일하고 받았다, 월급, 근로소득. 그 다음 주식 투자해서 받았다, 배당금, 배당소득. 그 다음 나 사업해서 벌었다,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 하면 목돈을 횡재한 거. 횡재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큰 돈이 넝쿨째 들어온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횡재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소득이라 한다? 그렇죠.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퇴직을 해서 우리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이걸 받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의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았다 퇴직금을, 그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나눠서 받는다, 그럼 연금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6가지가 있다, 끝.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 과세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 여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 이루어지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실질과세. 그 다음 매매가 됐을 때에는 취득과 양도에 대한 것은 정부가 그때그때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걸 신고 납세 제도라 얘기하죠. 뭐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지방세 용어와 국세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자진 신고 납부 제도다, 신고 납부라는 제도를 얘기하지만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는 용어를 쓴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용어만 다르다. 앞으로도 배우는 게 있겠지만은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신고 납부라는 용어를 배웠는데 뒤에 가서는 신고 납세라는 용어를 쓰더라.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신고 납부라는 말은 지방세에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 신고 납세라는 것은 국세에서 쓰는 용어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걸 신고 납부로 통일해서 공부해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요? 사고 파는 행위는 정부가 그때그때 모른다. 모르면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게 신고 납세 제도가 된다. 그 다음에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도라고 하면은 뭐가 되죠? 그렇죠. 유상이전이 돼야 된다. 그 다음 형식상의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의 이전은 양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무상은 나왔었는데 무상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속과 증여가 있다고 그랬죠. 상속과 증여.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상속이 좋냐, 증여가 좋냐, 양도가 좋냐. 가족끼리 셋 중에서 어떤 게 절세가 제일 좋은가, 이것이 실무에서 제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죠. 야, 가족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주려고 하는데 상속이 좋으냐, 살아생전에 증여가 좋냐, 남남처럼 매매로 처리하는 게 좋냐,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것이 급등이 안 돼, 뭐 집값 단값이 별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천천히 줘도 되죠. 상속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해, 땅값이 급등해, 요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 집값이 굉장히 급등하죠. 이럴 경우에는 더 비싸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급등 지역이다, 그런 경기다, 요즘 같으면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고, 그 다음 양도다. 양도는 일단 조건이 자제분이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증빙이 된다. 그러면 양도가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자식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뭐가 낫다? 그렇죠. 증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유력한 절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막 집값이 올라가는데 1년에 몇 억씩 올라가는데 아예 지금 쌀 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도 물어주고, 그러면 1년, 2년 뒤에 되면 그 자제분이 취득한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르고 자제분의 소득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현재인 경우에는 그나마 집값이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2달 뒤에 2달 동안에 뭐 2억이 올랐다. 그러니까 증여가 조금 더 절세에 유리한 편이 아니겠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 합격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 계약서를 많이 썼다,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제분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면 되겠죠.